안녕하십니까.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컨설팅 중 유치원 학교급식 시설 설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릴 국립순천대학교 김중범 교수입니다. 그럼 먼저 유치원 학교급식 시설 설비 개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조리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나무로 제작된 조리도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스테인리스 스틸에 비해 스크래치가 많이 발생하고 이 스크래치에 음식물 찌꺼기와 수분이 침투하면 미생물이 증식하게 됩니다. 이런 스크래치에 미생물이 증식하면 교차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기구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플라스틱 용기 사용입니다. 왼쪽 사진과 같이 플라스틱 소쿠리를 용기로 사용하면 플라스틱 조각이 떨어져도 사용이 가능하고 떨어져 나간 플라스틱이 식품 이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과 같이 플라스틱 용기가 파손되어 있다면 파손된 부위에 플라스틱이 떨어져 이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식실에서 사용되는 용기는 스테인리스 스틸 용기를 권장드립니다. 사진을 보시면 천장이 파손되거나 천장의 텍스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경우 파손된 천장이 식품 중 이물로 작용할 수 있고 밀폐되지 않은 천장으로 위생동물이 침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장은 내수성 재질에 항상 밀폐된 상태를 유지하여 주십시오. 왼쪽 사진을 보시면 바닥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바닥이 파손되면 파손된 부위에 음식물 찌꺼기와 물이 침투하고 이로 인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이 파손된 부위는 즉시 수리하여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국솥 바닥이 열기에 녹아내린 사진입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국솥과 같이 열기가 발생하는 바닥은 열에 강한 재질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이 사진은 유치원 조리실 사진입니다. 바닥이 장판으로 되어 있고 배수관이 조리대 밑에 위치해서 배수관 청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리실 바닥은 내수성 재질로 교체하여 주시고 배수로는 청소가 용이한 자리로 이전하여 주십시오. 사진에서 보듯이 배관 테이프가 떨어져 있고 벽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파손된 벽과 떨어진 테이프가 식품 중 이물로 혼입될 수 있습니다. 큰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니 꼭 새 것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왼쪽 사진은 바닥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떨어진 사진입니다. 조리실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가 넘어짐 사고입니다. 따라서 넘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탈락된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꼭 새 것으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은 급식실을 운반하는 더메이터인데 바닥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더메이터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호수가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바닥에 접촉한 호수가 오염되고 이로 인해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리실에서 사용하는 호수는 맨 왼쪽 사진처럼 닐 호수를 사용하여 바닥에 호수가 닿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네, 오늘 강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필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외선 살균기 관리입니다. 기존 자외선 살균기 관리 방법을 살펴보면 물기가 있는 컵 등을 살균하지 말고 살균구 위치에 따라 자외선 강도가 달라지니 최소 40분 이상 살균하고 자외선 램프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도 이런 규정을 아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자외선 살균기 램프가 고장난 상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원장치나 램프가 고장나면 램프를 교체하거나 자외선 살균기를 수리하여 사용하여 주십시오. 왼쪽 사진을 보면 식기를 중첩하여 살균하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도마를 촘촘하게 살균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외선이 각각 식기와 도마 표면에 접촉하지 못해 살균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살균하고자 하는 식기와 도마의 표면이 항상 자외선에 노출되도록 살균하여 주십시오. 왼쪽 사진을 보면 행주가 중첩되어 있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자외선 살균기 용량보다 앞치마를 많이 살균하여 앞치마 사이사이에 자외선이 직접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외선이 행주와 앞치마 표면에 직접 닿도록 적당량의 앞치마를 살균하여 주십시오. 사진의 빨간 원을 보시면 자외선 살균기 반사판에 물때가 끼고 청소 상태가 불량합니다. 자외선 살균기 상단과 하단에 컵을 놓고 살균하면 하단으로 자외선이 직진하지 못하고 반사판에 반사되어 아래쪽 컵을 살균하게 됩니다. 자외선 살균기 반사판을 청결하게 청소하여 주십시오. 사진을 보면 성에가 많이 생성되어 냉동고 내부 공간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냉동고는 왼쪽 사진에서 보듯이 냉동고 내부에 냉매가 이동하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이 냉매가 냉동고 공기를 냉각시켜 식품의 온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진처럼 성에가 내부 공간을 축소시키면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냉기 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냉동고의 성에를 주기적으로 제거하여 주십시오. 냉장실과 냉동실 내부 공기가 냉각되어 식품을 냉각시키는데 사진처럼 다량의 식품을 보관하면 냉장실, 냉동실 공기순환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냉장고 용량의 70%만 식품을 보관하여 주십시오. 왼쪽 사진을 보면 냉장고 온도계가 아날로그 타입으로 정확한 온도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냉장고에 외부 온도계를 설치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른쪽 사진을 보면 자체 온도계와 외부 온도계의 온도가 상이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온도계를 믿고 냉장 온도를 기록해야 할까요? 크기가 큰 냉장고를 외부로 반출하여 교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온도계를 매년 반출하여 교정받아 주십시오. 사진을 보면 냉장고 온도는 영하 1도를 나타내고 냉동고 온도는 외부 온도계와 내부 온도계가 상이합니다. 유치원 냉장고, 냉동고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꼭 외부 온도계를 교정받아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처럼 온도계를 교정받으면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발급된 증명서를 온도계에 부착하여 언제 교정받았고 또 언제 교정하여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십시오. 그럼 온도계 교정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코라스라고 입력하고 검색한 후 코라스를 클릭하고 접속해 주십시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공인기관 검색 화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공인기관 검색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럼 보시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으로 화면 좌측의 교정기관 검색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런 후 각각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교정기관을 검색하여 교정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냉장고, 열장고 등 온도관리가 중요한 장비의 경우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교정받아 주십시오. 왼쪽 사진을 보면 전처리실 배수가 조리실로 역류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구배가 잘못되어 배수가 역류하는 것입니다. 향후 바닥 공사 시 바닥 구배를 정확하게 유지해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조리실 싱크대의 배수가 배수관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전처리실 바닥으로 배수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 잔류물이 바닥에 잔존해서 미생물이 번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싱크대 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해 주십시오. 다음은 배수관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배수관 덮개가 규격에 맞지 않고 배수로 접속면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조리장 바닥을 점검하고 수리하여 주십시오. 좌측 사진과 우측 사진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우측 사진은 배수관 끝에 여과망이 설치되어 있고 좌측 사진은 여과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과망이 없으면 식품 잔류물이 하수관으로 유입되어 막힘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식지가 하수구인 시궁지 등이 하수구를 타고 조리실로 침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관 끝에 여과망을 설치해 주십시오. 사진에 보면 손 세정기와 포층 등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비를 점검하고 수리하여 주십시오. 다음 사진을 보면 온도계와 습도계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급식실에서 사용하는 기구 설비의 고장 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수리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 중 가장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설치된 에어커튼이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커튼 바람이 전면으로 불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직각으로 내려옵니다. 바람이 전면으로 불어야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비례 해충이 맞바람을 맞아 침입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에어커튼 바람날개 방향을 전면 15도로 조절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사진을 잘 보시면 에어커튼이 실외에 설치된 게 아니고 실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바람 방향이 전면 15도로 조절되게 되면 바람이 문 안에서 문 밖으로 불지 않고 문 밖에서 문 안쪽으로 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례해충이 문 밖에서 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에어커튼이 내부에 설치된 학교는 날개 방향을 최대한 외부로 돌려 주십시오. 또한 전기공사가 가능할 때 에어커튼을 문 외부로 이전 설치하여 주십시오. 이 사진은 유치원 조리실입니다. 식품 보관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식품이 조리실 내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식품 보관실 설치 등 시설 보강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면 식품 보관실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벽에 바로 붙여 식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식품 보관 시 공기순환과 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과 벽으로부터 일정 간격, 이격하여 보관하여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식품 보관실에 식품 외에 자외선 살균기 램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식품 보관실에는 꼭 식품만 보관하고 소모품은 별도 공간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왼쪽 사진은 발판 소독조에 소독액이 없어 신발 소독이 불가능합니다. 항상 소독액을 보충해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은 발판 소독조가 한쪽의 위치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입문에 따라 적당한 크기의 발판 소독조를 사용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매립형 발판 소독조를 설치해 주십시오. 왼쪽 사진을 보면 세척구역과 조리구역이 가까이 있어 세척수가 튀어 식품에 교차오염될 수 있습니다. 공간이 부족해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조리 후 세척을 실시하여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은 일반구역과 청결구역의 구분이 모호합니다. 공간을 확보해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확실하게 분리하여 주십시오. 시설이 개선된 학교의 경우 좌측 사진과 같이 자동문으로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작업 편의를 위해 자동문을 열어놓고 조리하고 계십니다.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이 벽이나 문으로 분리된 곳은 꼭 문을 닫아서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분리해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을 보면 손 씻기 시설이 한 곳에 설치되어 전처리 복장과 조리 복장이 혼재되어 손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교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각각 손 세척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간을 나누어 손을 세척해 주십시오. 조리실에 손 씻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핸드타올, 소독액 등 손 씻기 용품이 잘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위생이고 개인위생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손위생입니다. 따라서 손 씻기 용품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좌측 사진을 보면 후드 용량이 부족해 후드 안에 증기가 체류하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을 보면 천정 배기구에 응축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기 용량을 증설하여야 하는데 배기 용량만 증설한다고 배기가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배기 용량을 증설하면 꼭 극기 용량도 증설해 주십시오. 그래야 극기와 배기의 평형이 유지되어 원활한 배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전처리실과 조리실의 조명 밝기입니다. 검수 장소는 540 룩스, 조리실은 220 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조도가 낮을 경우 조명기구를 증설하거나 램프를 교체해 주십시오. 사진을 보면 방충망이 파손되고 환풍기에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손된 방충망을 수리해 주시고 환풍기에는 방충망을 설치해 주십시오. 유치원의 경우 창문과 출입문에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거나 방충망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시고 파손된 방충망은 즉시 수리하여 주십시오. 급식실에 설치된 포충등 관리입니다. 왼쪽 사진은 포충등이 설치되었으나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우측 사진은 포충등이 싱크대 위쪽, 접근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매일 주기적으로 포충등을 관찰해 해충 침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포충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관찰이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해충 포집을 관찰하기 쉬운 위치로 포충등을 이전해 주십시오. 만약 해충이 포집된다면 우리 급식실 방충망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방충망에 찢어진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유치원 학교급식 시설 설비 안전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측 화면을 보면 소화기가 부식되어 있고 소화기 위치 표시가 없습니다. 소화기는 비상시 사용하기 쉽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 주십시오. 우측 사진을 보면 전선이 고정되지 않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전선은 노출되지 않도록 매립형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왼쪽 사진은 콘센트가 고정되지 않고 공중에 떠 있습니다. 전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전선은 항상 고정시켜 주십시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급식실 전기 콘센트에 콘센트 덮개가 없이 비닐로 덮여 있습니다. 조리실과 전처리실 전기 콘센트는 덮개가 있는 방수 콘센트로 교체해 주십시오. 이번 사진은 우수한 점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저온 주의 문구를 붙이고 오른쪽 사진처럼 식품 보관 시 벽에서 이격시키라는 문구를 게시함으로써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수의 동물입니다. 이러한 문구가 실수를 예방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강의를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살균기 반사판을 청소해 주시고 방충망 파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냉장고 외부 온도계를 주기적으로 교정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전기 콘센트는 방수용으로 교체해 주시고 에어커튼의 날개는 외부로 최대한 꺾어 바람의 방향이 외부를 향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청결구역과 일반구역을 분리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시고 조리 휴물 배출하기 위해 급배기 평형을 유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유치원의 경우 시설 설비가 부족하니 시설 설비가 완비될 때까지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유치원 학교급식 위생관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